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와 화제입니다. 익산농협의 떡방앗간에 만든 생크림 찹쌀떡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의 입맛을 맞춘 생크림과 찹쌀떡을 조화를 해서 만든 제품이 떡 종류를 좋아하지 않는 젊은 세대들의 입맛에 제대로 맞아떨어졌기 때문으로 분석이 됩니다. 떡방앗간 운영은 경영 다각화를 위한 농협 경영의 새로운 사례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김병옥 익산농협 조합장으로부터 떡방앗간 운영과 경영 다각화를 위한 농협의 경영 철학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김병옥 조합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기분이 아주 좋으시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이제 익산농협 떡방앗간이 이제 그동안 많이 내놓았지만, 네, 이번처럼 이제 폭발적인 인기를 끈 경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생크림 찹쌀떡. 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찹쌀떡이면 찹쌀떡이지, 예. 거기에 무슨 또 생크림이 있느냐. 예. 그래서 생소하게 생각할 것 같은데요. 예. 요즘 이 생크림 찹쌀떡이 얼마나 팔리고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뭐 생산 시설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야간까지 이렇게 작업을 하도 하루에 한 12,000개 가량. 하루에 12,000개요. 예, 예. 그렇게 생산이 되고 뭐 그러니까 여기 저기 온 오프라인을 통해서도 한 오전 8시 정도면 네. 이렇게 매진되고 그렇습니다. 하루에 8,000개 정도. 18,000개 정도를 생산하게 되면 거의 그날 매진이 됩니까? 뭐 우리 저 소비자 고객님들께서 뭐 7시쯤부터 이렇게 오셔서 줄도 서고 오는데 뭐 그 3개 그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한 8시도 안 돼서 바로 그냥 그 즉시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예, 바로 매장이 매진이 되고 예. 얼마 전에 그 온라인 판매로 한 600판, 500판 정도인데 한 30초 안에 다 이렇게 매진이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얼마씩이나 갑니까? 23,000원, 4,000원 그 세트는 그랬습니다. 23,000원, 4,000원. 예, 예. 네. 이제 이 생크림 찹쌀떡이 나온 지가 얼마나 됐고 현재까지 판매량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희가 이제 이 뭐 저 대체작물로 쑥을 이용해서 이제 어떤 그 쑥 찹쌀떡이나 다양하게 술머리 찰떡이나 이제 만들다가 한번 제품을 한번 신제품을 한번 젊은 층도 겨냥해서 만들어 보자 해서 7월 무렵에 이렇게 저희가 저 상품 개발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8월 중순부터 이제 뭐 지역 각종 그 커뮤니티라든가 지역 카페 등을 통해서 이렇게 소문이 나기 시작해서 현재까지 근 30만 개 정도. 30만 개 정도? 예, 그 정도 이렇게 그러면은 하루 평균 상당히 뭐 10,000개 이상씩은 팔렸다 이렇게 예. 봐야 되겠네요. 생산을 한 12,000개 정도 이렇게 상당히 직원들이 힘들게 만들어도 지금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돈도 상당히 많이 벌었겠습니다. 매출은 얼마나 됩니까? 돈은 이제 저희가 뭐 몇 억 정도 이렇게 올랐는데 예, 매출도 상당히 많이 신장됐습니다. 네. 예. 이렇게 이제 생크림 찹쌀떡이 모처럼 이렇게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인기를 끄는 건 아무래도 저희가 이 재료만큼은 저희가 그 엊그저께도 얘기했지만 치즈 그 생크림 떡을 이렇게 늘리면은 끊어지지 않고 이렇게 그렇게 찰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미국 미국 처리장을 직접 가지고 있고 그때그때 새로운 좋은 쌀도 재료가 줘야죠. 네, 그 그렇죠. 쌀을 가져다가 또 그 젊은 층을 겨냥해서 우리가 생크림도 직접 생산하거든요. 네. 우유 등을 이용해서 직접 떡방 가서 생크림도 생산하고 해서 또 치즈 생크림 떡을 이렇게 보면은 피도 얇고 네. 뭐 재료도 좋고 또 뭐 넉넉하게 생크림도 넣어주고 해서 젊은 층을 겨냥해서 한번 제품 개발을 해보자 했던 것이 맞아 떨어진 것 같습니다. 네. 이 전통 떡 종류는 되게 기성세대들은 조금 뭐 먹고 어떤 행사 때나 쓰고 예. 이렇게 해서 소비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일반 스낵류, 예. 이런 과자류가 이제 판매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예. 이제 이 생크림 찹쌀떡은 그야말로 일반 제빵소에서 예. 만든 빵처럼 예. 아니면 그 과자처럼 예. 그런 즐길 수 있는 편리함도 있겠습니다. 맛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처음에 이 떡방앗간을 개점할 때도 뭔가 우리가
그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이용한 그 생산가공 유통 네. 전문 농협에 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왔는데 이 젊은 사람들이나 모든 층들이 뭐 파리바게트나 이런 빵집들 패스츄리나 이런 것들을 많이 선호하고 그렇죠. 이 쌀로서는 정부에서도 지금 뭐 그 만드는 가루도 이렇게 한다지만 야, 이 제품을 그래서 우리끼리 이제 우리 저 직원들끼리도 야, 여기 젊은 층에 선호할 수 있는 뭔가 이 생크림이란가 넣어서 아이스크림 대용으로도 먹을 수 있고 네. 이런 떡을 좀 이렇게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해서 서로 이제 개발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 치즈 생크림 떡이 젊은 층 입맛에 많이 이렇게 저 사로잡은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런 이유도 있는데 이렇게 이제 생크림 찹쌀떡 이거 쉽게 생각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찹쌀떡에다가 생크림을 넣을 수 있었는가 이런 발상이 상당히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들게 됐습니까? 저희가 이제 이 맛만큼은 뭐 다른 어디하고 이제 색다르니까 저희가 치즈 생크림도 직접 안에서 저 가공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 군데서 이제 이 또 떡집 하는데도 이렇게 네. 보서 약간은 그런 벤치마킹성 예. 또 저희 내부에서도 특히 앞으로 이게 우리가 저 쑥 찹쌀떡이라든가 뭐 송편이라든가 여러 가지 쇠머리 찰떡이라든가 만들어 보지만 이 고객층이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한정되지 그렇죠. 이걸 좀 뭐 맛으로서 뭐 이렇게 해서 빵처럼 좀 먹고 싶다 이렇게 좀 당기는 소비자 네. 입맛을 사로잡는 그런 제품 개발을 좀 해보자. 네. 해서 이제 저희끼리 내부에서도 많이 이렇게 뭐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치즈 생크림 안에 넣어서 아이크림 대용으로 한번 네. 이렇게 만들어보자 해서 많은 직원들이 이제 많은 노력을 했지요. 네. 예. 지금 그러면은 이제 판매 지역이 이제 익산 지역에만 한정이 됐습니까? 예. 지금 판매망이 오프라인 판매망은 익산 지역에서만 하고 예, 그렇습니다. 다른 뭐 오프라인이랄지 이런 데도 좀 확대를 해야 될 텐데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제 어떤 가능성을 덜어두고 떡방간을 이렇게 개점을 했습니다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네. 일단 소규모로 해서 지금 떡방이 굉장히 적거든요. 네. 적은데 하루에 생산량은 한 12,000개 정도 되고 근데 뭐 저 때로는 강원도에서도 어떤 데 아침에 이제 8시까지면 바로 3개마트 그 오프라인 판매장에서 한 30분 정도면 다 팔리는 것 같아요. 12,000개가요. 네. 이제 온라인 판매는 지금 아직 생각을 못 하고 있고 근데 전국 각지에서 사러도 오고 또 뭐 현대백화점 뭐 전국에 한 19군데라든가 네. 쿠팡이라든가 내일 같은 때는 또 배달의 민족이죠. 네. 배달의 민족에서도 온다고 그러고 전국적으로 하지만 아직 지금 뭐 판매는 전혀 뭐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판매량이 한정이 됐기 12,000개 정도 이렇게 예.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로서도 저희가 상당히 저희 농협이 이 벼농사 위주의 조합원님들 한 90% 정도 되는데 굉장히 많은 양의 벼를 재배합니다. 네. 그래서 그 우리 떡방앗간 이 떡으로서만이 그걸 다 모두 해결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일정 부분 쌀 판매에 기여를 하고자 아무튼 이번 기회로 저희가 흑임자 뭐 저 치즈 생크림이라든가 쪼코라든가 녹차라든가 쑥 특히 쑥을 이용한 그런 다양한 제품으로 이번 기회를 놓지 않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판매망도 좀 생각을 하고 소비자들의 이 입맛을 좀 사로잡으려고 네. 다양하게 지금 예, 마케팅 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제품의 있습니다. 다양한 예, 예. 개발로 이어지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다. 예, 예, 예. 이런 말씀인데요. 이제 이런 그 생크림 찹쌀떡을 탄생시킨 것이 바로 이제 익산 농협의 이제 떡방앗간인데요. 예. 이 떡방앗간이 만든 지가 몇 년이 됐죠, 지금? 2017년 9월경에 이렇게 개점을 딱 한 했습니다. 5년 됐네요. 예, 예,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랬으면 이렇게 떡방앗간을 당시에 5년 전만 해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상당히 그 새로운 사고, 예.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라고 농협에서 이 떡방앗간을 만든다 예, 이렇게 예. 볼 수가 있었는데요. 예. 어떤 이유로 이렇게 떡방앗간을 만들게 됐습니까? 제가 이제 2015년도에 이렇게 조합원님들 선택을 받아서 조합장에 당선됐는데 저희가 이렇게 와서 보니까 금융사업 위주로 이게 농협이 많이 네. 뭐 수익을 내서 농협이 운영되고 뭐 그 구성원이 조합원들은 그 영농 지원 사업이라든가 네. 금융사업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농협이 비판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예. 너무 금융사업에 치중됐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사비 각종 규제도 이렇게 앞으로 자꾸 심화되고 또 경쟁도 심화되고 규제도 심해지고 또 우리 농협이 근본적으로 벼농사가 한 90% 우리 조합원들의 경제 우리 농협이 상당히 방대한 농협이거든요. 네. 근데 야, 이 여러 군데 이렇게 뭐 일본 6차 산업을 디자인하다 여러 가지 책도 보고 가공사업이나 뭐나 6차 산업화 여러 가지 봐도 역시 농협이 농협의 근본 네. 존재하는 이유는 조합원들의 소득 증대 있고 그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이용해서 가공해서 뭐 생산, 가공, 유통 네. 이 단계를 밟는 게 농협이 진짜 해야 할 일이다. 그렇죠. 네. 근데 막상 그때 조합장 되고 바로 이렇게 뭔가 시작을 하니까 떡이 이렇게 생각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네. 그 많은 이 쌀을 전부 다 거기서 다 소비시킬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떡방가를 봐서 특히 떡방에서 쌀 소비보다는 그 쑥, 네. 뭐 조금 전에도 우리가 대화하면서 했지만 그 쑥을 대체 작물을 쌀만 갖고는 이 벼만 갖고는 도저히 이거 도저히 소비가 안 되고 네. 그래서 쑥도 좀 재배도 좀 해서 대체 작물도 좀 그렇게 쑥 판매까지 해서 생산 가공 유통 전문 농협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떡방아가를 처음에 이렇게 저희가 한 80평 가량 해서 생산한 데는 한 40평 가량 되고 네. 소규모로 좀 한번 이렇게 개설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게 떡방앗간이 당초에 이제 하게 된 취지가 바로 이제 쌀농사 위주에서 이제 대체 네. 대체 농업을 좀 예. 활성화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방편으로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만들었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뭐 갈수록 인구는 줄어들고 인구 줄어들 뿐만 아니라 쌀에 대한 선호도도 좀 떨어지고 있는 게 소비하는 분들의 일반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쌀 농사도 중요하지만 예. 여러 가지 다양한 작목의 다양화 예. 이런 것도 좀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가공을 위한 예. 떡방앗간을 예. 만들었다. 예. 이렇게 좀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그동안 떡방앗간이 한 5년 되는 동안에 예. 여러 제품들로 많이 만들었습니다. 예. 좀 그때 그 제품들의 성적은 어떻습니까? 성적이라보다 이제 저희가 이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제 전국화로 이렇게 네. 뭐 통신 판매로 언젠가는 한번 우리 조합원님이 생산한 뭐 깨라든가 콩이라든가 뭐 팥이라든가 뭐 쌀 네. 또 그 중에 뭐 쑥 특히 쑥 찰떡에 저희가 쑥 찰떡 네. 이제 팥을 이용한 네. 이걸 역점을 둔 게 뭐냐면 쑥이 제대로 해서 이 떡이 판매가 되면 쑥을 좀 재배금해서 그래요. 네. 그래서 저희가 쑥 찹쌀떡이라든가 쇠머리 찰떡이라든가 저 흑임자 뭐 찰떡이라든가 뭐 흑미 찰떡이라든가 조합원님이 생산한 이런 떡을 다양하게 좀 노란콩 뭐 시루떡이라든가 네. 팥 시루떡이라든가 많이 이렇게 송편도 만들어 보고 했는데 저희가 먹어보면 재료가 좋기 때문에 맛은 있어요. 그렇죠. 네. 직접 저희 미국 천에서 찌어온 쌀로 또 뭐 팥이고 뭐고 모든 우리 조합원님들이 생산한 걸 다 수매를 받아서기 때문에 맛은 있는데 그때 뭐 필요할 때만 이 소비자들이 찾지 예. 이걸 좀 그 제과점의 빵처럼 맛으로 뭐 저 샌드위치라든가 좀 맛으로 찾아가는 그게 아니고 이 또 떡도 한 말 두 말씩 이렇게 뭐 행사 때마다 찾기 네. 때문에 이 소비에 한계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야 이걸 통신 판매가 전국적으로 좀 알아줄게. 저 대전의 성심당처럼 딴 데처럼 저 이런 차원에서 한번 시작해보자 해서 생크림 찹쌀떡으로 인해서 이제 성공의 맛을 지금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 생크림 찹쌀떡은 이제 기회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제품들을 예. 만들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뭐 흑임자를 예. 이용한다랄지 쑥을 이용한다랄지 예. 콩을 이용한다랄지 예. 그래서 이제 대체 작목을 좀 다양화하는 그런 예. 계기도 만들고 싶다. 예. 그런 것이 이제 조합장님의 뜻인데요. 예.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요즘같이 이제 쌀 소비가 예. 줄고 있는 측면에서 보면 이 떡방앗간 운영을 하게 된 그런 취지를 이제 좀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예.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쌀 소비를 증가도 되고, 그 다음에 대체 작목의 어떤 다양화 측면에서 보면은, 예. 어떤 그 떡방앗간 예. 운영이 이 주는
어떤 그 시사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지금 저도 이제 때로 요즘 같은 경우는 많은 생각을 하느라 밤에도 좀 늦게 자고 그래서 야 지금 이때 쌀 판매로 여러 가지 어려운데 우리가 이번 계기로 뭔가 상품도 좀 다양화도 시키고 하고 좀 해서 뭔가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 전국에 있는 이 소비자분들의 입맛을 사로잡아야 되겠다. 네. 그런 마음으로 지금 뭐 흑임자, 치즈 생크림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쪼코라든가 녹차라든가 그런 다양성 또 그 외에도 이제 몇 가지 떡을 네. 출시해서 이제는 우리도 이제 전국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전주 한옥마을을 찾아온 전국에 있는 우리 고객이랄까 그런 네. 분들이 한옥마을을 들렸다가 익산으로 와서 이 우리 떡을 구해보고 간다. 뭐 군산의 근대화 박물관도 들렸다가 익산에 들리면 익산의 그 치즈 생크림 떡을 구해갔다 될 정도로 매장도 제대로 해서 네. 생산 시설도 좀 확충하고 판매실이나 이런 판매장도 좀 확대를 해서 한번 신중하게 이렇게 접근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한번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네. 이제 조합장님의 그런 시도가 이제 바로 이제 이런 것, 그 익산의 어떤 대표적인 먹거리 네. 이를 좀 만들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예. 뭐 그런 희망을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익산 시민도 마찬가지로 예. 그런 희망을 그런 제품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예.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예. 어떻습니까? 이번 계기로 해서 생크림 찹쌀떡을 계기로 해서 익산의 대표 먹거리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처음서부터 이렇게 우리가 떡방가를 할 때도 구성원인 우리 농업인들이 생산한 쌀이라든가 이렇게 가공해서 네. 전국에 이제 통신 판매라든가 확대해서 좀 뭐 우리가 수익도 좀 많이 내지만 우리 조합원님들의 농산물을 이용한 그런 가공한 제품을 전국화하기를 정말 소망하고 네. 지금도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하면서 늘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로서도 지금 다양하게 여러 가지 떡도 좀 준비도 하고 출시하면서 전국에서 전부 다 찾아오고 예를 들어서 뭐 전주 한옥마을을 찾아온 손님들이 익산을 들려서 치즈 생크림 떡을 네. 구입하고 전주 군산에 있는 근대화 박물관도 오신 분들이 익산을 들려서 가게끔 익산은 아무튼 상징하는 특성화된 대표 먹거리로 꼭 이렇게 저희 그런 생산가공 유통 동력으로 성장시키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이 꿈이 이제 어떤 그 가능성이 좀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익산농협의 떡방앗간이라고 하면은 쌀 가공 예. 사업의 어떤 전진기지 예. 이 확대를 위한 예. 어떤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겠다. 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합장님은 좀 어떤 방향으로 예. 이 사업 확대를 하실 생각입니까? 그 조합원님들의 생산 쌀을 이렇게 가공해서 전국화시키고 이렇게 뭐 신제품도 많이 출시도 하고 해서 한다면 우리 농협이 꿈꿔왔던 우리 농민이라든가 저와 똑같이 꿈꿔왔던 그 농산물을 이용한 생산 가공 유통 전문 농협으로 이렇게 성장하지 않을까 아무튼 이렇게 그런 네. 생각을 갖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산농협이 그야말로 쌀 가공 산업의 어떤 선두주자 이런 거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예. 계기를 충분히 이제 어떤 가능성을 봤기 때문에 예. 좀 머지 않았나 이렇게 예.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익산농협이 앞으로 계획과 예. 또 시민들 그리고 조합원님들한테 좀 다짐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십시오. 예, 시민 여러분, 저희 익산농협은 우리 시민 여러분의 크신 사랑으로 뭐 전국에서 어느 정도 명성을 날릴 정도로 많은 성장을 해왔습니다. 어릴 때 제가 어른들이 상점을 하는 어르신들이 야 빨리 가을 일이 끝나야 뭐 장사가 잘 될 텐데 그랬던 생각이 납니다. 그 정도로 예전에는 그 농업이 상당한 이렇게 비중을 차지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은 뭐 전혀 이렇게 다니면서 상점을 하는 분들이나 상인들이나 뭐 자영업을 하는 분들한테 농업에 대한 얘기를 전혀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익산농협 조합장으로서 다시
우리 시민분들께서도 우리 전체 농지 목유 면적이 굉장히 넓은 익산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급적이면 이 우리 시민 저는 이렇게 싶어요. 지산지소 운동을 펼쳐서라도 우리 저 시민분들이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뭐 생산품 모든 것은 지역에서 소비하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그 농업인들의 그 소득 증진에서 정말 애쓰고 싶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출시한 그 치즈 생크림 떡은 정말로 그 소비자들한테 많은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치즈 생크림 떡 위에 우리가 바로 미국 종합 철학에서 생산한 이 쌀로 뭐 흑임자 치즈라든가 다양하게 기능성 떡을 만들어서 익산의 대표 먹거리로 뭐 전국에서도 익산하면 제주도의 오메기 떡처럼 익산 농협, 익산 치즈 생크림 을 찾을 수 있게끔 정말 생산, 가공, 유통 전문 농협, 익산 농협이 앞장서서 정말 늘 성실히 우리 익산 농업인들의 소득 증진에서 열심히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익산 농협의 떡방앗간 시도는 농협 경영의 새로운 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조곡 수매와 단순한 1차 가공을 넘어서 다양한 쌀 가공 제품 개발 노력이 생크림 찹쌀떡의 인기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쌀 소비 감소 시대에 익산 농협의 이 같은 노력이 농협 경영의 성공 사례로 자리매김되기를 바랍니다. 이슈와 화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병옥 익산 농협 조합장이었습니다. 조합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